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를 지난 7월 9일부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양성자로 판단돼서 수사기관에 통보되고 또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명 있습니다. 어제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한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아니 뭐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수사기관에 어제 넘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그 결과는 나온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은 그 수용자가 되고 수용자가 됐을 경우에 병력이 면제되는 거죠. 1년 6개월 이상 수행을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입영 판정 전에 고의로 마약을 투약을 해서 병력 면탈의 하나의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일부러 마약을 하는 건 또 그러니까 저희가 감히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검사를 할 때 그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소변으로 약물 반응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마약 검사 최대 1개월 전에 마약을 투약했던 자라면 검사에 적발되지 않는다. 이 사실입니까? 네, 간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입영 검사 때까지 조심해서 마약 검사를 통과하고 입대 후에 휴가라든가 이럴 때 마약을 또 이게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뭐 저희가 하는 검사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저희가 사전에 예고된 검사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입대 후에 군에서 또 별도로 불시 검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퇴치 뭐 이런 거 발견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형식과 관련돼서 지금 불시에 군과 병무청에서 이걸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이 부분이 근본적인 제도 시행에 어떤 누수되는 부분이 없겠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3월에 그 행정사가 브로커 역할을 해서 금전을 수수하고 내전증 위장 수법으로 해서 병력 면탈을 시도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137명이 기소가 됐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행위 확정된 인원은 126명인데 그중에 117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력 면탈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면탈자들은 기존 병역 처분이 취소되고 나서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병역을 또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병역 면탈 적발 유형을 보면은 지난 5년간 내전증 위장이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 고위 체중 조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러한 병역 면탈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입대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들도 한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의적 면탈자 범죄자들에 대해서 범죄 형량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높여버리면은 병역을 못 하니까 차라리 의무복무 기간을 18개월에 한 2배 정도로 부여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여론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력 멘탈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이제 방안은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법정형을 높여도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로 계속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근데 복무기간 연장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어떤 방안들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용 병역 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국방부의 방침은 22년에서 28년까지 50만 원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병무청 입장에서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좀 있습니까? 뭐 딱 그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병역 자원 수만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운영상에 이제 연기하는 인원들이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데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각종 요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줄이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제 인원을 많이 이제 현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산업 지원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현역 판정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야전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 정신질환 때문에 고민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인구 절벽 세대가 이제 입영 대상이 되는 게 한 2034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은 징집 가용 인원이 한 20만 이하로 떨어져요. 절대수가 부족해지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국방부하고 해서 지금 같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유럽도 그게 심각한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 제가 살펴보니까 15년부터 여성을 1년간 의무복무하는 걸 결정을 했고요. 덴마크도 26년부터 하는 걸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병역 자원이 급감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뭐 저희도 국방부 입장은 동일하고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여성의 권리 확대 차원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에 대한 도입이나 이런 문제도 국민적으로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일방적으로 뭐 검토하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더 쓰시겠습니까? 예. 지난 여름에 유명 가수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네.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경찰에 적발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병무청에서는 이 인원과 관련돼서 해금만 하면은 사고를 쳐도 징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징계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뭐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교육이나 교화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현재 병역법 규정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역병들은 일과 시간 이후에나 휴가 중에 사고를 쳐도 처벌을 받죠. 네. 지금 똑같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그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병무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존경하는 임종도 의원님 지적하신 점을 유의하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분명히 병역 의무라는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역병 기준에서 뭐 그런 것들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또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임종도 의원님 추가 질의 좀 해주시죠. 네.